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여기는 김해 연지공원입니다. 저 멀리서 분수가 멋지게 솟아오르고 있네요. 이것도 뭐야? 아유, 참. 이거는 처음 보는데, 이거 무엇이? 이거. 굉장히 큰 인형도 아니고, 이거. 이걸 처음 보았습니다. 경전철을 타고 퇴근을 하려고 하다가 경전철 내리면 바로 집이 돼가지고 상당히 편리한데, 조금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서서 와야 되고 또 낑기에서 와야 되고 이래서 내가 좀 편안하게 버스를 타고 127번 버스 타고 조금 내려가지고 조금 걷습니다. 걸으면서 연지공원을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연지공원 옆이 또 우리 집이니까 가깝죠. 멋지네요. 자, 공원 위에 이게 또 무엇이 이렇게 이야, 멋지네. 연지공원 앞에 저 푸르지오 이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몇 년 안 돼요. 1, 2년 되나? 그럴 건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다시 많이 내리고 그랬어요. 거품이 좀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가 여기에 투기로 좀 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은 달새로 또 많이 산다고 그렇게 해요. 우리는 투기 같은 거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필요해서 사는 거고, 집이라고 하니까 그게 오늘이 이제 음력 4월 4일이거든요. 음력 4월 4일이면은 제 어머님 기일입니다. 기일이고 좀 있으면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제사가 많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조 부모님 제사를 지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매라고 그러나요? 좀 이렇게 신인님 말씀을 듣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명패를 하고 나면은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된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명패는 이제 고조 부모님, 정조 부모님, 조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또 이제 내 동생까지 이래가지고 전부 다 명패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축복을 못했어요. 물론 나는 내하고 우리 집사람은 명패는 다 했는데, 축복은 내하고 집사람은 했지만은
우리 고조 부모님, 정조 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내 동생, 여기는 총 10분이죠. 요 분에 대해서는 명패만 해주고, 아직 축복을 못했어요. 뭐, 축복하면 10사람 같으면 1000만원인데, 아직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명패하고도 꼭 축복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꼭 해야죠. 신인님 말씀이니까. 근데 아직 그걸 못했는데, 이제 뭐, 준비가 되는 대로, 그게 이제 남아있습니다. 나는 다 한 줄 알고 그랬는데, 명패도 하고, 명패 하신 분은 또 축복 안 했으면 축복을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조 부모님, 조부모님은, 정조 부모님은 우리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님도 제사 지내고, 아버지, 어머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오늘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이제 뭐 장남이고, 뭐 또 장손자고, 종손이고 이래 되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옆에, 이 연지공 옆에 우리가 이제 홈플러스 있고, 옆에 이제 동부 아파트인데, 그 동부 아파트에 지금 현재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벌써 뭔가 없어지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은 뭐 광정산 계열의 어떤 그것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그 내 광정산의 가르침에 매듭몰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연지공원에 오면은 늘 그 생각이 나요. 연지공원에서 내가 행사를, 그 광정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그 홍보한 사진도 지금 한 장 남아 있습니다. 그래 했고, 또 이제 연지공원에서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공약을 또 이렇게 많이 홍보했고, 그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늘 홍보하는 인생이라. 광정산 홍보, 그전에는 이제 기독교, 뭐 기독교는 홍보를 이렇게 뭐 활동을 하는 건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내가 집에 제사를 안 지내는 그런 입장 같으면은 아마 집을 번쩍 처분해가지고 뭐 집도 다 갖다 바치지 않았을까. 광정산 가르침을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알아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게 또 다 바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으로 제가 재직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그 IMF 나고서 1998년인가 그때 IMF 오고서 공무원들 그 정년이 단축됐어요. 3년 단축됐습니다. 3년 단축된 것이, 그러니까 만 57세에서 끊었거든요. 3년 단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퇴직을 할 때가, 퇴직하기 한 3, 4년 전에 그 법이 이제 IMF 때 3년 단축된 것이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됐어요. 다시 이제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끔 돼가지고 제가 3년을 더 근무를 하게 된 거죠. 뭐 안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또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3년이 연장되는 게 없었다 그러면은 완전 나는 알거지가 됐을 거예요. 공무원 생활 뭐 한 25년간 해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3년,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살리는데 모든 것을 바치니까, 그래서 아마 이 제사 지내는 입장이 안 됐으면은 집을 뭐 팔아가지고 벌써 그 단체에 다 갖다 바쳤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제사를 모시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되잖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사람이 제사를 안 지내면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 밑에서 내가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장손이고
종손이고 또 장남이고 이리 되다 보니까 그 제사를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이 있어야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무슨 텐트 치고 제사를 지낼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제사를 누가 뭐 진짜 뭐 그 단칸방에서는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이 몇십 년 동안 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우리 가정의 풍습인데, 가풍인데, 그래서 집을 건드리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이거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그 연장이 되는 게 없었으면은 아마 그냥 완전 알거지 상태 거예요. 근데 연장이 돼 가지고 이제 마지막 3년간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뭐 정신을 차렸다고나 할까. 내에 대한 소유에 대한 어떤 그것은 없는데, 욕심이 없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그때가 뭐냐 하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좀 들었을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내가 들은 것 같아요. 2014, 2015, 2016, 요렇게 한 3년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들으면서 강정산 하면은 이제 에너지가 이제 없는 거야. 그때 내 모든 것이 이제, 큰 변화가 온 거예요. 그전에는 지극정성으로 강정산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정산을 그렇게 믿게 되게 된 그 원인은 또 뭔가, 참 목숨 바쳐서, 비일심은, 이 목숨 다 바쳐서 참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그 열정이 강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을 내가 만났더만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이야, 내 기독교 열심히 신앙했어요. 그러더라고. 그 전라도 사람인데. 뭐 전라도나 경상도나, 그 사람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못 하겠고. 정읍에서 뭐 태어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또 전생도 또 보니까 하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말이지, 야, 이거 내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이 사람도, 나는 기독교에 완전 목숨 바친 사람이지만은 뭐 그 사람도 뭐 그렇게 그 정도 했는가 보더라고.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근데 참, 그리고 자기는 이제 선교하러, 중국에 선교하러 가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의사신데. 그분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내 생각이 얼핏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정말 그 기독교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기독교 신앙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쳤어. 그리고 이제 아주 철들었을 때부터 16세, 17세 이 이야기는 내가 여러 번 하지만은 그때 내 운명이 바뀐 거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자기 운명이 바뀌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또 가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업가가 된 사람들도 있고, 많지요. 그, 어렸을 때 또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나는 이제 아주 그 기독교에 하신 그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고, 불교에 하신, 불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인격화돼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분, 원효스님이 하신 이경 박사님을 만났고, 이경 박사님 만나기 전에 그 고현범 목사님을 만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기독교인화 시켜야만이 되고, 그것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지. 뭐
불가능에 가깝지만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했고, 또 고통을 겪다가 보니까 이제 또 깨닫게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끌어모아 봐야 내가 허경영 우리 신인님을 만나기 전부터 내 그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그 정인이 누구냐 하니까 내 아들이 내 정인이에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이제 대전 가서 내 아들을 만났는데, 내 아들하고야 뭐 아들하고 부자지간에 이야기한 것이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나? 안 그래? 이 유튜브 혹시 보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딸하고 이야기하는데 뭐 거짓말 할 리가 뭐가 있나? 자기 살아온 그 이야기 그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허경영 그 총재님의 말씀,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그런 말을 자주 했다고. 우리 애한테 막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의 그 엑기스를 다 짜가지고 모다 봐가지고 그것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됐다 하더라도 꽉 짜가지고 가져오면은 내 발톱에 때도 안 된다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신인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내가 엄청 공감이 됐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가리 속에 있는 모든 엑기스를 다 짜가지고 한 사람을 만든단 말이야. 만들어가지고 내 앞에 딱 세우면은 그 사람은 내 앞에 발톱에 때도 안 된다 하더라고. 먼지도 안 된다 하더라고. 내하고 표현이 같잖아. 안 그래? 내가 신인님 말씀 듣기 전에 내가 그런 말을 했거든. 그만큼 기독교를 열심히 한 거예요. 목숨 걸고, 목숨 완전히 바쳐놓고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더 지나가게 되면은 부처를, 뭐, 불교에서 말이 있잖아. 부처를 죽이라는 말이 있거든.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고 같은 일맥상통한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더 깊은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를 못 한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서 이제 역반응, 기독교는 도저히 할 수가 안 되는 거야. 이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선천의 운이 끝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이제 강정산이었다고. 그래서 나는 강정산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신이다 이렇게 믿었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올인한 거 말이지. 죽어도 강정산, 살아도 강정산. 강정산을 위해서라면은 뭐 내 목숨 뭐 100개라도 내 바치겠다. 이제 그렇게 신앙을 한 거지. 그런데 이제 또 말은 할 수는 없고 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차마 이야기를 못 해요. 왜냐하니까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못 해요. 아직 때도 안 돼 있고, 뭐.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이 지구상에 믿을 놈은 한 명도 없단 말이야. 한 명도 없어요. 거기 뭐 석가가 됐든지 예수가 됐든지 공자가 됐든지 뭐 강정산이 됐든지 아무도 뭐 어떤 놈이든지 간에 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영혼이 말이지. 자기 전생이 아이고, 내 이런 이야기는 차마 하지를 못하겠고. 여하튼, 그 누구라도 말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런 때에,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유튜브 강의를 듣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부터 내 강정산을 떠난 거예요. 강정산을 떠나고 신인님을 만났다고. 그럼 만나고 내가 첫 번째 같이 사진 찍을 때 내가 V자로 표시를 내가 손가락 2개를 딱 보냈거든. V자 표시. 이제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종교에. 그러니까 오늘 그 신인님 말씀 가운데 허경영 총재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종교라는 단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종교라고 하는 단계가 없이는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안 그래요? 지금 우유 해가지고 불로유 이렇게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 우유 먹고 119 불러놓고 불러라 먹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식중독 나가지고 119 불러놓고 먹어라 이란다고. 그러니까 뭐 우유 안 섞나 뭐 안 섞나 희한하네 그러고 말아버려요. 안 마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참 실제 이거 신인님의 말씀으로서 후쿠시마 앞에 이제 오염수가 완전히 이제 깨끗해졌다.
것을 이제 이렇게 전 세계의 유력한 언론지에서 이제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우리나라 그 지상파 방송에서도 보도하고 언론에서도 보도해서야만이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만큼 뭐 믿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까지 믿기는 힘든 거야. 모르지. 그만큼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야. 일반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다고. 영혼의 문제를 생각 안 해요. 자기 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여행하고 그러면 이제 뭐 자기 가족들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전 인류의 영혼을 전부 다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고. 자기 인격 완성 말이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은 영성의 단계, 종교의 단계를 나가야 돼요. 종교의 단계 밑이 이제 그 뭐냐, 막 그냥 보통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에머슨이라고 있어, 미국에. 에머슨이 말대로 자기로 인해 가지고 자기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면은 좋겠다, 그런 한 삶을 살겠다, 이제 이런 단계가 이제 조금 좀 일반 사람으로서는 조금 나은 사람이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차원 높은 자타일치 성불도 말이야. 나와 남이 일체가 한 방에 그냥 다 동시에 성불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종합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로 그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마하반야 바람일도 알게 되고 그래요. 그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하나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람일이 됨으로써 일체 고통으로부터 더 건너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기초야. 자, 그러나 저러나 이제 언제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도래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안 그래? 예,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황제가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건 곧 되는데, 그게 언제쯤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나쁘나? 뭐 5년 뒤에 뭐야, 윤석열 현 정부가 이제 1년 했으니까 4년 뒤에 말이야. 그 60개월이잖아. 안 그래? 5년 임기니까 60개월인데 이제 12개월 했거든. 그러면 48개월 남았잖아. 60 빼기 10이니까 48개월 뒤에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데 많이 어두워요. 그리고 이제 허경영 우리 이제 신인님께서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하신다면은 좋은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 선거 2022년 3구 대선 전에는 여러분 쏙지 마세요, 그런 말도 분명히 했다, 이 말이야. 정권 교체가 된다 한들 사람 우리 살림살이가 바뀌질 것 같습니까? 한쪽에서는 검찰 권력으로서 셀이 조질날 거고, 한쪽에서는 국회 권력으로서 막으려 하고, 딱 그대로 되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만신 엉망진창이고 말이야.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뭐 새 정부가 들어서봐야 뭐 얼마 못 간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 못 하신다, 이 말이야. 또 용산으로 좀 옮겨가지고 좀 그게 조금 연장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언제쯤 되느냐? 사람은 자살자는 자꾸 늘어가고 말이지. 매일 그 뭐 생활고로 늘어나 죽어가고 있잖아.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언제쯤 될 것인가? 이거 궁금하지 않아? 나는 지금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요.
그 변희재라고 하는 분을 대해서 아주 그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좀 그 이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뭐 제대로 참 진짜 한 1시간 2시간짜리 그 강의를 말이지 한 100회 정도는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 안 그래?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 2시간짜리 강의 말이야. 그거를 한 100회 정도는 봐야 돼. 최소한. 그러면은 시간이 몇 시간? 2시간 곱하기 100회 같으면은 200시간이잖아. 200시간 같으면은 뭐 밤잠 안 자고 말이지 한 달 정도는 이렇게 듣고 난 이후에 허경영 총재님을 평가해야 된다고. 안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사기꾼이라든지 뭐 그렇게 말을 해도 뭐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든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전혀 뭐 그냥 단 1분도 안 보거든. 1분도 안 보고 뭐 5분도 안 봐요. 마음에도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평가를 뭐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그게 잘못됐잖아. 마찬가지로 저 변희재님의 그 심정을 알려면은 그분이 하루에 방송을 한 6시간 정도 해요. 6시간, 8시간 한다고. 그것을 한 달 이상 들어야 돼. 듣고 난 다음에 변희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수 있다고. 자기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라고. 단 뭐 거의 안 들어. 안 듣고 난 다음에 저 사람 욕을 좀 많이 하거든. 근데 욕하는 것도 이거는 뭐 들어볼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잘못된 거예요. 허경영 총재는 뭐라고 하면 내가 신이다 그러잖아. 내가 모든 인류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말이야. 기독교나 불교나 뭐 강정산에 대한 기반적인 기초가 없는 사람들 일단 들어보면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완전 이거는 뭐 맛이 같구나 해가지고 들어볼 가치도 없다 그러잖아. 그리고 축복 100만 원, 대천사 1억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36개 놓기 바쁘다고. 아이고 절대 내 어떤 교수 내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그 정모순 교수라고 있어요. 그 사람 한때 엄청 그 허경영 총재님의 삼성 공약을 지지했는데 대천사 1억 100 명패 500만 원 하니까 아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절대 그래 안 한다. 이제 이거란 말이야. 그게 왜냐니까 자기의 영적 수준이 그만큼 그냥 개미와 같은 그런 영적 수준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알아봐서 그런 거라고. 마찬가지로 변희재님의 그 어떤 그 진정성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야만이 우리나라 정세가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총선 2024년 4월 10일 날 총선인데 총선 전에 한동훈 구속. 이 정부는 그렇게 올세 갈 수가 없어요. 내년 총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아요. 대통령 선거가 먼저 있다 이 말이야. 대통령 선거 먼저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뭐 총선을 하든지 그럴 거야고. 아마 그게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게 그래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어요. 자, 오늘도 내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이 5월 23일 가까워요. 지금 현재 아주 변화의 한복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미국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미군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실진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 2024년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트럼프가 나오고 저기는 바이든이 한 번 더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과연 그래 될지 안 그러면 그 전에 트럼프가 또 취임을 할지 그건 내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으니까 한쪽 귀를 듣고 두 개 다 흘러는 상태인데 그거는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7대3, 안 그러면은 뭐 잘 봐주고도 6대4야. 70% 정도는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긴 있지만은 그래요. 자, 지금 아무래도 변희재 씨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세를 지금 현실적으로 맨 앞장서서 지금 현재 헤쳐나가고 있다. 근데 그분도 좀 허경영 신인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고 있죠. 뭐 그래 변희재뿐만 아니라 뭐 거의 뭐 우리나라 정치평론가들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에요. 조금씩 알아져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일반인들은 그것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 교육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업해야 잘 먹고 잘 산다.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의사 되고 뭐 사법고시 되고 하는 거는 좋지. 좋아가지고 좋지만은 그것을 하는 목적이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더 많이 행복하게 해주고 잘 돼주고 싶고 최고 잘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 주는 것이 최고 잘 도와주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깊이 생각을 안 했고 또 그래 했기 때문에 못 알아본다 이 말이야. 지금 이제 불로율을 나와가지고 알려줘도 못 믿는다고. 참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 매스컴에서 이제 인정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전 매스컴에서 그렇게 이제 보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차근차근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오늘도 뭐 간단하게 내어리는 게 좋죠. 허경영 모자를 늘 쓰고 이렇게 다닙니다. 오늘 5월달 이제 뭐 한 달 뒤에는 이제 하지인데 뭐 하지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낮의 길이가 짧아져요. 지금 이제 길어지는데 이것도 얼마 안 있어 짧다고. 한 달 있으면은 다시 이제 밤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하지 지나면. (1945년 8월 15일) 날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해방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36년 동안 우리가 이제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방되기를 많이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는데 그렇게 갑자기 올 줄은 다 몰랐을 거 아니에요. 언론 방송에서는 계속 일본이 이기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해방되기 한 1년 전에 많이 변심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렇듯이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시대가 언제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건가 라고 볼 때에 내가 초반기부터 이야기했지만은 환영한다 할 때 영자가 맞이할 영자에 토끼 모자가 있다고. 원래가 계면은 아니에요. 토끼가 있는 해. 요때에 우리 전 인류가 신인님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제 뭐 그진 이제 계면연도 이제 한 4개월 지났잖아요. 음력으로. 이제 뭐 12개월 중에서 한 8개월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8개월 안에 경천 동지할 만한 그런 일이 있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정식으로
떠오르는데 내가 전에 내 이야기하다시피 대통령 후보 경선 할 때는 이제 뭐 또나게나 나갈 수가 있으니까 막 심지어는 하태경이 같은 사람도 나왔잖아. 저번 달 그 국민의힘당 그 후보에 뭐 유승민이도 나왔고 하태경이 뭐 한교안이 또 나오고 저게 또 뭐 여러 사람 나왔지. 저기 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나왔다고. 많이 나왔는데 보통 한 15사람 정도 예비 후보 이제 경선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만 들어갔다 그러면은 게임은 끝난단 말이야. 왜냐하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전 국민 앞에 방송이 된다고. 그렇게 그 방송이 딱 되면은 KBS, MBC 이렇게 지상파 방송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데 거기만 딱 들어가 버리면은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느냐 말이야. 100만 원 빌려주는데 그 이율도 상당히 높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참여했다 그러잖아. 거기 이율이 뭐 10몇 프로인가 그렇더라고. 100만 원 빌려주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정말 그 살기가 어려운 사람은 진짜 어렵다고. 이럴 때에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을 준다. 응? 1억. 그런데 무슨 돈으로 줄 거냐? 충분하게 그 설명을 하면은 납득이 된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아마 그 폭발적으로 인기가 올라가서 역사는 뒤비진다니.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은 뭐 정상적으로 하면은 48개월 지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이런 이야기는 나는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지금 우리 국가혁명당 이제 여기에서는 거의 내가 보면은 한 90%가 보수야,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뭐 이런 데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전체 뭐 안 좋은 이야기는 거의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지금 이제 그럴 입장이니까 그러는데 내가 뭐 나도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나는 공정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지금 알려야 되잖아. 하루를 하더라도 뭐 그 하여튼 간에 뭐 내 전에 이야기 하잖아요. 걸주 같은 놈이 있다고. 걸랑도 있고 주왕도 있는데 이거 아주 희한한 왕이라고 말이야. 아주 포악한 왕이라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늘이 쓰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내요. 낸다고. 그리고 그 앞에서는 말조심을 해야 되고, 말조심 하실 분은 말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강정산에 대해서 말이지 그만둔 이야기를 못 하잖아. 지금은 그 바르게 하면은 종교 집단은 아주 겁나는 데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 신천지인가? 저게 뭐 신천지 말고 저게 딴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내 이름은 밝힐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비리를 밝힌데다가 완전 뭐그는 조폭 세계하고 똑같아요. 사이비. 그러니까 그 깊은 이야기는 내가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항상 말을 하다가도 뭐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 가서는 얼버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러면은 내가 실명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할 거는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실체는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 아주 급박해요 지금. 그래서 내년 총선 전에 대선이 있을 것 같다. 반드시 읽게 된다 이 말이야. 8개월 남았네. 지금 금년이 이제 5월달이 이제 다 갔으니까 금년은 이제 7개월 남았잖아. 7개월 하고 내년 뭐 1, 2월달
8, 9개월. 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우, 김해 이 문화의 전당. 아, 이 참 동부 아파트 내가 산 지가 한 26년 되는데 너무너무 여기가 살기 좋아요. 여기 뭐 연지공원 문화의 전당 있고, 저기 가면 이제 CGV 영화관도 있고, 영화관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 지금 홈플러스 이제 우리 오늘 제사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걸리 좀 사오세요. 그래서 막걸리 사러 갑니다. 저는 경전철이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기대가지고 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면서 너무 살기가 좋아가지고 여기에 막 계속 있었어요. 언제까지 있게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너무너무 여기가 좋습니다.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경기가 좀 위축이 되고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좀 그렇습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